부산에서 민간업체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정관 신도시의 정전 사고가 매년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올해는 어떤 상황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 1,437명이 확진받았는데 지난주 일요일과 비교해 187명이 증가했습니다. 부산 지역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이 류사명 울산 중부서장 대기 발령에 대해 인사조처가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전월세 계약할 경우 중개보수 비용의 최대 50%를 부산시가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한전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생산한 열과 전기를 공급받는 곳은 정관 신도시인데요. 2017년 정관 신도시에서 80%가 넘는 세대의 전기가 9시간 가까이 끊기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다를까요? 현장 점검 360도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 그 당시만 해도 정전이 되는 바람에 정말 깜깜한 곳에서 아주 무서움을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정전 사태가 매년 한 번씩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과연 정관 신도시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까지 고민해야 될 정도까지 고민들 많이 토로했습니다. 라핀가 그래 돼가지고 뭐 저희들이 또 제사나 뭐 이런 음식적인 부분을 많이 사다 놨는데도 그게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다 보니까 피해 보상도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 2017년 2월 이 정관 신도시 일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두세 차례 추가로 정전이 발생했고 2019년, 2020년 또 지난달 말에도 이 테스트 오류와 아파트 전기 설비 등 다양한 이유로 크고 작은 정전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6월에도 두 차례 발생한 정전 사고. 이 사고로 539세대 아파트와 일부 상가 빌딩이 14분간 암흑 속에 갇혔고 주민 10명은 엘리베이터에서 구출됐습니다. 이번 정전 사고는 건물 전기 안전관리자의 설비 조작 실수 탓이라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2017년, 2020년 대규모 정전 사고를 겪은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이 안전관리자의 실수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또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또 사측의 의무라고 보고요. 또 책임을 좀 소홀한 부분은 또 정관 에너지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챙겨 봐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정관 신도시 대다수 주민들은 한전이 아닌 이 구역 전기 사업자에게 전기와 열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 당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명목으로 민간 발전소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간 열병합 발전소에서 주민들이 전기와 열을 공급받는 곳, 부산에선 정관 신도시가 유일하고 전국적으로도 9곳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전기 공급 구조는 어떻게 다를까? 한전에선 전력 거래소에서 구입한 전력을 송배전망을 통해 수송해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는 체제로 운영됩니다. 정관 신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민간업체인 정관에너지는 열 병합 발전소를 직접 운영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에서 연료를 공급받아 열과 전기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가 정관 신도시 내 가정에 공급되는 겁니다. 남은 전력은 한전 등 전력 시장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정관 신도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민간 업체에서 생산한 열과 전기를 공급받고 있고 잊을만 하면 대형 정전 사고가 터지다 보니 주민들의 정전 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찰나로 왔다 갔다 하는 날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걸 일일이 뭐 체크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아파트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애들이 갇히는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은 좀 많이 되죠. 에너지에서 공급을 받는 이 전기가 한번 정전이 됐을 때는 고스란히 우리 정관 주민들이 피해거든요. 정관 에너지
회사 측에서 사전 점검이라든지 철저하게 그 정전이 안 되게끔 해주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관에너지에서 정전 사고에 대비해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을까? 전기 회로를 이었다 끊었다 할 수 있는 장치인 이 개폐기인데 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최근 수동 개폐기에서 이렇게 자동 개폐기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70비 교체가 완료됐고 8월 중순까지 91개가 교체될 예정입니다. 정관에너지 측은 이렇게 되면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 정전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대규모 정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예비 변압기 설치 공사를 마무리해 전력 공급 설비를 이중화하고 전기 안전관리자의 전기 안전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정전은 아파트 전기 설비로 인한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지역 주민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상황입니다. 이 철저한 안전 점검과 함께 대책 마련, 또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집중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정종복 기장군수가 지난 20일 정관에너지를 방문해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공급 비상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정관읍 정전 사고 등 지역 주민들의 정전 사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관에너지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 군수는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전 사고에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시가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해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냉방 온도를 평균 28도로 유지하고 복도 조명 50% 이상 소등, 엘리베이터 5층 이상 격층 운행 등 대책을 진행합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문 열고 냉방 영업을 줄일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16개 구군과 함께 계도와 홍보를 병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냉방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상가 등 영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8일까지 시행합니다. 25일 오전 6시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뒤집혔지만 60대 운전자 A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또 변압기가 부서지면서 주변 아파트가 정전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7시쯤 부산 진구 부전시장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종이박스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분 남짓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냉동기와 연결된 멀티 콘센트에서 전기 단락이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5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1,400여 명입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 1,200여 명보다 200여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산은 지난 18일 4,800여 명으로 91일 만에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뒤 사흘 연속 4,000명대가 이어지다 지난 21일부터 사흘간은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5일 0시 현재 위중증 환자는 8명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반 병상 가동률은 73%로 올랐습니다. 또 재택치료 확진자도 3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5일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대기 발령에 대해 인사조처가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회장단은 휴일 관내 여행 신고를 한 뒤 회의를 진행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총경에 대한 감찰 조사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일과 시간에 조직 내 현안 관련 의견을 수렴을 위해 회의를 한 검찰에 대해 법률 위반이나 복무 규정 위반으로 인사조처를 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주요 KTX 역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한여름 사람만 무더위를 느끼는 것은 아닐 텐데요. 반려견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의 특별한 피서지를 소개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속으로 첨벙 뛰어드는 강아지.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피서를 즐깁니다. 지치지도 않는지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리배를 타며 여유도 즐깁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수영을 올 목적이 수영이 온 목적이니까 우선은 수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피부병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넓고 그다음에 수영장에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강아지. 오르락 내리락 장애물을 넘고 신나게 달려갑니다. 우리 개가 짖을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눈치 보기가 일상인 보호자도 모처럼 만에 자유를 만끽합니다. 저는 여기 캠핑도 많이 왔었고 초반에도 많이 왔었고 그리고 또 강아지랑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2년 전 문을 연 반려동물 문화센터. 의성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반려견 수영장과 캠핑장, 수변데크, 잔디광장, 실내외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외에 나가도 비반려인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바다에 가서도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살아가는 반려견들하고 같이 수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 수질 관리입니다. 반려견들하고 같이 사람하고 같이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질 관리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 경북 의성이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하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부산시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임대차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전월세 계약할 경우 중개보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고 임대차 계약상에 잔금을 납부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5일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에 외국계 금융기관 3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BMI그룹과 요즈마그룹 코리아, 한국시티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 3개사의 통합 개소식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홍콩과 싱가포르 등 금융기관을 추가로 유치해 글로벌 금융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국정과제인 KDB 산업은행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습니다. 부산 조선업의 시작점인 영도의 커피 특화 거리가 조성됩니다. 부산시는 영도구 복례동 무량장 인근의 복례나루로 600m 구간을 커피 특화 거리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복례동 무량장 인근은 폐공장을 개조한 복합 문화공간이 들어서고 지난해 11월 영도 커피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부산의 커피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는 복례나루를 보행 친화형 특화 커피 거리로 조성해 브랜드화하고 지역의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복례나루로 커피 특화 거리는 오는 8월부터 조성 공사를 시작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경관 조명을 통해 가족과 친구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희망자는 다음 달 3일까지 광안대교 홈페이지 등에 메시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된 메시지는 추첨을 통해 오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오후 8시 10분, 오후 9시 10분 광안대교 경관 조명으로 표출됩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촬영한 광안대교 야경 사진을 오는 8월 15일까지 부산시설공단 인스타그램으로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